자유시민연합 정기총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윤창룡이라고 합니다.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의 총회는 다른 시민단체의 총회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단체의 총회는 국민 의뢰가 있은 후에 임원의 선임 및 경비, 입출 내역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유시민연합은 그런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시한다는 취지에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국민 의뢰는 생략합니다. 둘째, 총회에서 임원 선임을 위한 투표나 경비 내역 등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들은 미리 최고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자유시민연합의 총회는 경비 입출이나 활동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임원 선임을 위한 투표를 하는 의사결정의 장소가 아니라 최고 지도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들의 보고를 듣고 회원 간의 통합 및 학습의 장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시민연합은 2022년 8월 25일 국민의힘 부산시 방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최초에는 반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므로 제1차 정기총회는 2023년 2월 24일에 개최를 하였고 제2차 정기총회를 23년 8월 2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총회 이후에 총회를 반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오늘 1년 만에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하여 메시지를 보내오신 금정구 백종헌 의원님의 축하 메시지를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자유시민연합 정기총회 축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백종헌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의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금일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자유시민연합 최태열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외국 시민들이 모여 우파 세력의 발전과 시민의 권리 정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일 행사를 통해 연합의 활동 방향과 회원 모집 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큰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시민연합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참가하신 분들 모두 귀한 내빈이시지만 10월 16일에 실시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분이 모두 5분이신데 참고로 저희 단체는 공식적으로 어느 한 분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되시면 그때 지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법상 후보자님께도 직접 마이크를 드리지 못하고 육성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금정구청장 예비 후보자님 잠시 오셔서 간단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양은 정기호 선배님께서 오늘 이런 자리는 반드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인 네가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그리고 목련이 때라는 유경수 여사 관련된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공무원 교육원장을 하면서 공무원 사회 밑에 직원들인데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금정구 10월 16일 투표를 두고 있는 김영기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라고요. 제가 본선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후보자를 내시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인데 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현실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저 행정가가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가는지 여러분 한번 손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시민연합의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창립 이후 자유시민연합이 끌어온 길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최고 지도위원의 한 분이신 전종호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의 중요 활동은 총선 백서 제14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8월 이 더운 연천에 남천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부산에서 행동하는 우리 정말 진정한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2년 전에 자유시민연합을 창립했고 지난 2년 동안에 눈부신 활동을 했는데 남들이 좀 안 알아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간단한 그 개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암공원 명치회복추진위원회를 지난해 8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운암공원이 지금 용산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운암공원, 운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과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를 해야 될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윤석열 정권의 성공과 퇴진을 바라는 게 진정한 여론이 무엇이냐라고 거리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8,457명을 대상으로 했더니만 82%가 윤석열이 잘한다라는 내용이 지난해 9~10월에 지하철역 부분 10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핑룸이라든가 여러 곳을 이용해서 성명서 발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수영구에 그 장예찬 후보와 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해라, 무소속에 나와서 부결이 되면 안 된다는 큰 걱정을 우리가 남겼습니다. 단일화는 안 됐지만 결과는 좋았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기체, 이용훈 교수의 명사 초청 강연, 또 단체로 건국전쟁 영화를 2번씩이나 관람을 했습니다. 예비후보 인터뷰라든가 예비후보자 사무실 방문은 거의 지난 2~3월 달에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들이 거의 그 우리 예비후보 방문과 예비후보 인터뷰에 많은 외국 우리 시민들이 참가하셨습니다. 선거를 한 달을 거의 앞두고 후보들이 결정된 다음에는 후보자 사무실에서 지도위원 위촉장이라든가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우리 우파 후보들의 당선에 지도할 운영할 분들을 우리가 명단을 전달하고 또 여러 가지 전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승리 때문에 그래도 개헌저지선을 막았다라는 그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계획을 우리 최 회장님을 위시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공연맹이라든가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국가간의 산하단체가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성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첫 참여한 그런 우리 시민연합의 회원으로서 후손들에게 아들, 손자에게 자랑스러운 오늘의 역사를 물려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웨비나프에 대한 안내 말씀을 최태일 대표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가 움직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최초에는 저희 회원들에게 회비를 내는 걸 의무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돈보다는 표가 더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회비 내는 의무를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희 회원은 일반 회원 그리고 지도위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은 지금 회비 의무가 없어요. 지도위원이 되시면 회비 납부 의무가 비로소 발생합니다. 그동안 회비를 1,000원 이상 내는 분들이 CMS로 받았거든요. CMS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강제로 인출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그 제도를 활용하면은 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돈은 얼마 안 들었는데 수수료가 한 달에 10만 원이 떨어집니다.
그 1년만 지나면 120만 원이 그 수수료로 나가요. 막상 운영해보니까 우리 같은 단체는 그게 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CMS는 이제 활용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회비내고 계시는 분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한 분은 우리 계좌에 본인이 직접 이체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달에 뭐 10,000원 내시는 분, 5,000원 내시는 분 이렇게 계시고 있는데 계좌를 이체하는 분은 그냥 그대로 이제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CMS에서 인출되도록 하신 분은 지금 CMS 인출이 안 된 지가 지금 몇 개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S 인출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CMS로 인출하는 방식을 택한 분은 이제 다시 우리 예금 계좌로 이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회원가입을 시키려고 막상 전화를 해보면은 본인이 우파이긴 한데 단체 가입을 하려고 하면 잘 안 해요. 전화를 해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 경험상 해보면 한 10분 전화하면은 한 분 정도 회원 가입에 동의를 하는 분들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9분들 어떻게 되느냐 다들 우파는 맞거든요. 윤식을 지지한다 그렇게 해요. 우파이긴 하지만 단체 가입하에서 단체 이름 올리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우리 우파에 지금 사실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을 가입시키는 방식을 이제 좀 바꾸기로 했어요. 본인에게 우리 자유시민회 회원으로 가입할 것이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은 그동안 회원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보니까 회원 가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단체의 취지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 없으면은 그냥 우리 회원들 인정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한 100명 정도 보내면 반대한다고 하는 분이 몇 분 안 되거든요. 한 두세 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런 90% 이상을 우리 회원들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원 증강을 어떻게 할 거냐 회비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 단체의 취지에 동의한다 그런 의사표시만 그냥 간접적으로 하신 걸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우리 단체의 목표는 뭐냐 딱 지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년 뒤 대선에서 우파 후보 당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뒤 대선에서 우파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우리 회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성명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기 거주지별로 내가 어느 구에 누구다 이름을 밝혀야 돼요. 이름도 난 안 밝히겠다. 이런 분은 회원으로 올릴 수도 없죠. 앞으로 회원 증강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 정기총회를 마치고 나면은 저희가 회원 증강을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저희가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우리 회원 10,000명씩을 가입시키겠다. 그러니까 가입이라는 게 본인이 꼭 잡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동의를 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3년 뒤 대선에서 우파후 당선에 찬성한다 하고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그게 적극적으로 반대만 안 하면은 다 우리 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다 한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결국 표입니다. 표를 가지고 우리가 회원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반 회원들은 회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도할 분들,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지도위원은 어떤 분들이냐 투표할 때 나 혼자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최소한 10명 이상 유권자에게 우파 후보에게 투표하자라고 권유하고 지도하는 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파 운동이 주로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거든요. 투표에서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 혼자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포함해서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이웃에게 우파 후보 당선시키자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도하실 분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되고 나이가 많아도 되고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휴대폰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도위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지도위원들이 우리 다수의 우파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그 지도위원들에게는 회비 납부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지도위원들은 월 10,000원 혹은 연 1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했어요. 더 많이 낼 분들은 있으면 좋겠지만 더 많이 안 내도 됩니다. 그 정도의 돈을 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유시민연합의 최고 지도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최고 지도위원님들의 집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들 중에서 최고 지도위원은 어떤 분을 이제 저희가 위촉을 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오픈운동하면서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좀 강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일단 좀 가능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지금 위촉을 했고요. 이 최고 지도위원들의 저희 단체는 집단 지도 체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도 되어 있지만 저 혼자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최고 지도위원들의 5개, 저희 5개는 3분의 2 5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5개를 가지고 하고 그래서 최고 지도위원들이 결정한 그 결정을 총회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총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최고 지도위원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라 하냐면은 정부장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부탁을 해놨어요. 정부장이라는 어떤 게 있느냐? 아까 지도위원은 자기 그 10명 이상의 유권자를 투표하도록 지도하는 분을 뜻하는데 정부장은 전면을 관리하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그 책임감을 좀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의 표를 관리하는 분, 이분들이 우리 최고 지도위원으로 제가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선거구에서 전면의 표를 갖고 있다면 모든 선거에서 당당하게 대우를 받을 겁니다. 예, 앞으로 선거가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 4년 뒤에 또 총선이 올 건데 그때에 우리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제대로 된 유권자 조직을 만들고 건설해 나가자 그런 뜻이고 그것을 가는 앞장서서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최고 지도위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는 강도용 상임 고모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시민연합의 상임 고문으로 맡고 있는 강도영입니다. 오늘 자유시민연합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에 기대한 공헌을 한 단체입니다. 총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기존의 3석만 아니라 최소 5, 6석을 야당에게 뺏기기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한 석만 제외하고 17석을 차지하는 기적적인 역정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아직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밀은 바로 자유시민연합의 올바른 활동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창립한 이후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애국시민 모임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국회의원 선거별로 유권자 조직을 전철하는 목표로 세워 학습과 조직화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3년 뒤인 대선에서 우파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만약 좌파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암흑 세상에 되고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지난 5월 10일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5월 태세, 2년의 조직, 3년의 승리를 선언하였고 5월 31일에는 대선 승리를 위해 시민의원군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힘차게 직문하는
시민운동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3년 뒤 대선 승리를 위하여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 실세들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번호만 보고 찍어왔던 엉터리 선거였습니다. 이에 그런 선거는 집어치우고 지방선거를 좌파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자유의 진지를 건설하는 기회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하여 우파적 가치를 무장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한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3년 뒤 대선에 전국적으로 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우리가 선택하여 대선 승리를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좌파는 그렇게 노무현과 문재인을 선택하여 정권을 탈취하였으며 이제 우파도 그런 전략적 고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자유의 진지를 건설하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먼저 후보들에 대하여 우파의 가치에 대한 공통학습을 해야 합니다. 자유시민연합은 공동학습교재로 이미 40권의 책을 선정하여 놓았으며 국민의힘의 당원교육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당 바깥에서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아카데미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을 우선 교육 대상자로 하겠지만 우파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분들도 권유할 것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이 전개할 우파적 가치에 대한 공동학습으로 이수할 자리에 대하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공천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유시민연합의 추천이 실제적 영향을 가지려면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수가 많아야 하며 그 중에서 특히 국민의힘의 당원의 수가 많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총선 백서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시민운동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 실버 세대입니다. 실버 세대야말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식들과 손자들의 자유와 번영을 진정으로 바라는 세대로서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활동은 자유시민연합 최태일 대표는 자유혁명이라 부르고 있으며 그 자유혁명의 주체 세력을 바로 우리들 실버 세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도 최 대표가 내세우는 가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위하여 뭉치고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총회를 축하를 하시기 위해서 축사의 말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서영진 부산에서 제일 유명하신 우리 자유우파의 가장 선봉장이신 서영진 목사님. 오늘도 과문의 의미 있는데 오늘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부터 최태일 회장님이 오라고 할 때에 제가 모든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와보니 저와 함께 나를 걱정하고 애국 정신을 발휘하고 이제까지 같이 이루어갔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오늘 축사를 드리려고 조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자유시민연합 정기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자유시민연합 최태일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님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올립니다. 어렵게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국가 세력들이 국정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유총연맹 축사에서 아찔하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이번 8.15 광복절 축사에서도 심각한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토린을 발표하시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를 제안하였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자유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라는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는 의지로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독토린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하셨고, 한반도 전체의 국민의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날 비로소 완전히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서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역사를 관통한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으로 3대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즉 337 구조를 발표하셨습니다. 3대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두 번째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고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 번째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3대 추진 전략은 첫째,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가치관과 역량대항, 두 번째,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세 번째,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다음은 7대 추진 방안입니다. 첫째,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두 번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세 번째,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추진, 지원 추진, 네 번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다섯 번째, 북한 이탈 주민 역할을 통한 영령의 반영, 여섯 번째,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 제안, 일곱 번째, 국제 한반도 포럼 참석을 통한 국제사회의 자유통일 지지를 견인으로 인해 북한 인권국제회의와 북한 자유인권펀드 추진도 제시했습니다. 과거의 통일 방안과 다른 점을 말씀드립니다. 8.15 통일 독토린 국제 질서를 고려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한 것, 그러나 접근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8.15 통일 독토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의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총선 백신을 소개하시겠다고 합니다만, 지난 총선은 완전히 패한 부끄러운 총선으로서 책임질 사람은 대기종군하고 우파 정국에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지고 다음 선거에서 국정을 발전시켜 나갈 인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계신 자유시민단체에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인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적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자유통일을 이루고 지도 국가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며 구국운동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민단체가 지금, 아까 조성민 씨가 2년 정도 됐다고 했죠. 2년 전부터 제가 연락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지 못한 점, 다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저도 여기에 꼭 참석해서, 우리나라를 살려가는데 애국 정신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축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박정욱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념과 국가관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시민연대는 이념과 국가관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유시민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남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은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3류고 말하는 것은 2류고 행동하는 게 1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 자신이 바로 서고 바른 자세로서 우리가 이념을 지켜나갈 때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같이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시민단체 수준에서 이런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자유시민연합이 대한민국에서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태일 대표님 모시고 총선 백서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불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한석 빼놓고 17석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게 마치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을 지킨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승리를 이룬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아무데도 제대로 알아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책을 만든 겁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혹시 드는 분들을 비판하는 그런 글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올린 사람이 한동훈을 앞에 올려놨죠. 한동훈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한동훈을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자다 이렇게 가장 먼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비판을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파 인사들 중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존경해왔던 인물들도 이번 총선 참패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사람들 다 비판하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맨 마지막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면 139페이지의 제목을 뭘 따라놨냐면은 자유혁명 70대 주체 세력론 이라는 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걸 제가 언제 쓰느냐면은 제가 한국 나이로 70이 되는 2023년 1월 1일 새벽에 제가 쓴 글이에요. 이 글을 쓴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가 뭘 주장했느냐? 우리 우파도 이제 혁명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우파를 보수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우파 정치인들도 대부분 우리 우파를 스스로 보수 이렇게 얘기하고 언론은 지금 완전히 우파를 보수라고 하고 좌파를 진보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이다. 그 잘못된 상식을 깨뜨리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오래전부터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파를 제발 보수라고 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파를 보수라고 하는 순간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수라는 말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뭔가를 지키자는 거예요. 지키고 지킬 수. 그게 보수라는 거예요. 제발 보수라는 그 말을 쓰지 말자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파를 진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들 진보라고 불렀습니까? 좌파가 진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거를 알아야 돼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르크스가 1848년도에 공산당 혁명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게 뭐냐?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주장했어요. 역사는 5단계 발전한다.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공동사회, 자본주의 사회, 마지막에 공산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자체적인 모순에 의해서 공산사회로 필연적으로 역사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과학이다.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가 그렇게 주장했고 그게 공산당 선언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것은 진보다, 역사의 발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진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파가 좌파를 진보라고 불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만든 영어 전술에 우파가 말려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파 정치인들이 전부 다 보수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김문수 정도는 좌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정치인들 보세요. 제대로 된 그런 가치, 역사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죠. 사쿠라이라기보다는 무식한 놈들이에요. 홍준표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우파의 오랜 대선 후보라는 홍준표조차 그런 엉터리 역사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총선을 맞이해서 국민의힘 예후보들 인터뷰를 여러 사람을 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우파 정치권에서는 그런 역사 공부, 좌우의 이념 공부, 그거를 한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이번에 김문수가 청문회에서 한 거는 우리 우파 애국 인사들이 볼 때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한 게 불과한 겁니다. 다 우리 알고 있는 얘기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잘못된 거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이다. 세월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오래 하는 건 잘못됐다. 김문수가 얘기하는 정도의 상식은 우리 외국 시민들은 다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 정도의 말한 사람도 거의 없다 이거죠. 139페이지에 제목을 자유혁명 70대 주체 세력론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제 우리 우파도 제발 보수라는 말을 던져버리고 우리도 혁명을 하자 이거지. 혁명. 제가 주장하는 혁명이 뭐냐? 자유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혁명. 좌파는 소위 공산혁명을 주장했어요. 공산혁명. 개인의 사적, 사유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다 공평하게 발라먹자. 이게 공산혁명이잖아요. 자유혁명은 뭡니까? 개인이 타고난 가능성을 최대한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게 자유혁명이에요. 과거의 공산혁명은 연령이 통상 몇 살 때 했느냐? 20대 했어요. 20대 아주 청년 때 공산혁명의 불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를 평생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계사를 보면은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들은 다들 망해버렸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가 모든 걸 다 간섭하고 다 장악하고 그 역사가 세계사가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는 아직도 그런 공산주의를 꿈꾸고 있는 자들이 지금 온갖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우파 애국 시민들도 저는 혁명을 꿈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혁명이냐? 자유혁명을 꿈꾸자 이거지. 혁명이란 무엇입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혁명이에요. 우리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제가 주장하는 자유혁명의 단계는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정신혁명이에요. 정신혁명이 뭐냐? 나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뭐 하고 죽을 건지 그거를 좀 발견하고 그 일을 하고 죽자 이런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자기와는 한참 먼 얘기지만 나이 든 분들은 이게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았잖아요. 60, 70, 80, 90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면 그런 나이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를 남고 죽을 건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저는 이 글에서 제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난 뭐하고 죽을 거냐? 저는 제 손주들이 지금보다도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꿔놓고 죽자. 이게 제가 제 나름대로 발견한 저희 소명이에요. 자식보다는 손주는 나봐야 그걸 알잖아요. 자식들한테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내가 베푼 만큼 저놈아가 내한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자식들한테 실망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손주들한테는 바라는 게 있습니까? 손주들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주들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주고 가야지. 예? 손주들한테 바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손주들한테 바라는 게 없이 걔들이 자기들의 타고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기여하고 죽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나이 든 분들의 자유혁명의 길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할 주체 세력이 누구냐? 실버 세대들이지. 과거의 공산혁명은 20대 젊은이들이 했지만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자유혁명의 기초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나이 든 실버 세대가 이 혁명가가 되자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가 남은 여생 동안 그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보다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번영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죽자. 이게 우리 실버 세대가 할 수 있는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연령을 굳이 따지자면 저는 70대가 가장 좋은 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0대까지는 제가 60대를 지나보니까 60대까지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욕심이 좀 남아있는 나이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요. 60대까지는. 80대는 자신들 손주를 위해서 뭔가 다 주고 갈 마음이 있지만 행동력이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나이가 되죠. 가장 탈탈하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나이 때는 저는 70대라고 생각합니다. 70대가 이 자유혁명의 주체세력이 되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제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김문수가 이제 조금 눈에 보여요. 제가 마지막에 쓴 70대가 자유혁명 주체 세력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마음으로 이 책을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서 제가 제시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저희 자유시민연합이 처음 창립할 때부터 내세웠던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학습이에요. 첫째 공부하자이지. 뭘 알아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공부하셔야 돼요. 자, 공부하는 방법은 우선 유튜브를 봐야죠.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유튜브만 보고 끝났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더 깊이 있는 학습하려면 책을 봐야 돼요. 대표님, 예. 말씀도 좀 미안한데 예. 자유시민연합의 모든 회원들이 추구해야 될 시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대 정신. 제가 주장하는 제 자식들, 손주들 미래 세대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기여하자 이겁니다. 자식들, 손주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뭔가를 하고 싶자. 이걸 지금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장하는 게 나 자신의 삶을, 남은 여생을 그런 삶에 바치도록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게 정신혁명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회 제도를 바꾸자는 거지요. 그게 제도혁명입니다. 제도혁명. 제도혁명은 저희들이 직접 바로 하는 어려워요. 그거를 바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된 정치인을 만들어내자. 제대된 정치인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 제대된 정치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국회예요.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죠. 왜? 법을 만드니까. 근데 이제 총선은 이미 지나갔고 남은 게 있는 게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나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거죠. 아직 그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2년 뒤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유의 진치. 자유의 진치를 근서는 기회를 이번에 만들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국회의원들 말 잘 듣는 사람, 당 실세들에게 심부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공천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번호만 보고 찍어오는 게 지금까지 지방선거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죠. 지금 현재 도청장, 시형, 구의원들 중에도 물론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제 알고 찍자. 어떻게 알 거냐? 공부를 함께하는 기회를 가지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통 학습 교재로 총 40권을 현재 선정해 놨습니다. 어디 있느냐? 1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이 책에 111페이지. 그 111페이지 보면은 공통 학습 교재 40권 이렇게 제가 선정해 놨는데요. 이 40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권이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현재 우리 우파 정치권 중에 이 40권 중에 한 10권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저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40권 정도는 보고 읽고 토론할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저도 좌파와 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와의 싸움이라는 게 길거리에서 태극기 흔들고 구호 외치는 그게 싸움이 아니에요. 좌파와의 싸움은 이론 싸움이 돼야 되고 역사 싸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이 한국의 인물은 저는 두 분을 꼽습니다. 첫째, 윤경국 교수. 윤경국 교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아실려면 모르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자유주의 이념의 최고 학자입니다. 윤경국 교수님이 쓰신 책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사 공부는 이용훈 교수. 그 두 분의 책을 기본서로 해야 돼요. 윤경국 교수의 책을 통해서 좌파, 우파, 소위 우파의 자유주의의 가치가 뭔지 이에 대한 학습을 깊이 있게 하셔야 되고 이용훈 교수의 책을 통해서 역사라는 객관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좌파는 역사를 완전히 비틀을 가지고 엉터리를 만들어놨거든요. 이걸 다시 바로잡아야 돼요. 그걸 하려면 이용훈 교수의 역사책, 그 다음에 좌우 인연에 대해서는 민경 교수의 책, 이거 기본서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쓴 이 그러면 지피지기를 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책을 선택한 겁니다. 지피 좌파의 이론과 역사가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 알아야 돼요. 좌파의 3대 바이블이 있습니다. 좌파의 3대 바이블. 그게 세계에는 첫째가 마르크스가 1848년에 쓴 공산당 선언이 있어요. 이게 아주 짧은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이 1848년도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제대로 읽어보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좌파와 싸울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책은 뭐냐? 레닌이 1902년도에 썼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마르크스는 좌파의 공산주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고 레닌은 그걸 혁명으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산혁명 이론을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세운 인물이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은 알아야 좌파를 알 수가 있어요. 레닌은 알아요. 레닌 쓴 책 중에 가장 기본서가 1902년도에 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레닌은 뭘 제시했느냐? 좌파의 기본 전략인 통일 전선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좌파의 통일 전선 전략, 이거를 알아야 좌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를 갖춘 거예요. 세 번째 좌파의 책은 뭐냐? 그람시가 쓴 옥중수고라는 책이 있어요. 1936년도에 그람시가 감옥소에 11년간 있다가 죽을 때가 돼가 나왔는데 그가 감옥소에서 틈틈이 쓴 글이 옥중수고라는 책입니다. 그람시가 쓴 옥중수고에서는 뭘 제시했느냐? 진취전 전략을 제시했어요. 진취전 전략. 이 진취전 전략이 어떻게 제시됐느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은 자본주의 자체의 필연적인 모습에서 반드시 공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공산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는 공산화가 다 실패했어요. 가장 낙후된 농업국가인 러시아에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혁명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공산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라고 고민하면서 제시했던 전략이 바로 진취전 전략입니다. 그람시의 진취전 전략.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좌파와 싸우려면 좌파의 진취전 전략을 반드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좌파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한 30, 40% 안 넘습니다. 우파가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직이 지금 다 좌파에서 장악되어 있죠. 왜? 그들은 내세운 진취전 전략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취를 구성하고 건설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우파는 흩어져 있죠. 개별적으로. 조직이 있다 해도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분파가 되어 있고 뭉치지 못해요. 우리 우파가 우리가 전화를 해보면 100명 중에 90명이 우파인데도 조직에 들어를 하면 10명도 안 된다니까. 조직이 안 되고 단계가 안 돼요. 왜? 진취전 전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파도 우리 진취를 구성해야 돼요. 자유의 진취, 자유의 진취, 자유주의로 무장한 강력한 자유의 진취를 만들어야 된다. 언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한국에서 좌파 진취 중에 가장 강력한 진취가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은 조직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 구성원이 지금 130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 그들이 월 회비로 내는 게 보통 자기 월급의 1% 이상 내고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월 회비만, 노조 회비만 한 달에 5만, 6만씩 거두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파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10,000원도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파의 진취를 만들어야 돼요. 민노총을 능가하는 자유의 진취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그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파적 가치에 대한 학습을 먼저 시켜야 돼요. 공동학습 시켜야 돼요. 그 공동학습 교재로 제가 선정해 놓은 게 요 40권을 선정해 놨습니다. 이 40권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 욕심만 하면은 한 400권, 500권을
하고 싶은데 추리고 했으면 안 되는 게 이 40건이에요. 이 40건을 가지고 학습을 하자. 그 공동학습에서 그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공천받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추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단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단체의 영향력은 이게 뭐냐? 표입니다, 표. 그 회원수예요. 그 회원들 중에서도 특히 국내힘 당원수가 가장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제가 정치인들을 여러 분 만나 뵀는데 그분들은 막연하게 우리 단체가 몇십만 명 있다. 이거 안 통해요. 자기 선거구에 자신을 찍을 유권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0,000명씩 모집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10,000명.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확보하자. 각 선거구마다 우리 회원이 10,000명이 있고 그 중에 국민의힘 당원이 5,000명 있다. 다 우리 사회시민이나 회원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들이나 후보자들, 지방선거 출마할 모든 후보자들이 다 우리 단체를 무시할 수 없는 단체로 인식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학습을 통한 자유의 전사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우리들이 하죠. 오늘 오신 분들부터 해서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백 명 있잖아요. 그분들 다 우리 회원으로 시키자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 우리 단체 취지를 알리는데 특별히 명시적으로 난 안 하겠다 하는 사람 빼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 다 우리 회원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분들을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그런 조직력을 갖출 수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자유의 진지로 건설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무욕의 꿈 이렇게 저는 부릅니다. 제가 40번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는 책 제목이 바로 무욕의 꿈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제가 책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무욕의 꿈이다. 왜 무욕이냐? 개인적 욕심 부리지 말자 이겁니다. 개인적 욕심은 저도 그렇고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겠다든지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게 아무 욕심이 없다니까요. 오로지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잘 되는 세상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 그 욕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욕이라는 말을 붙였고 그리고 그걸 꿈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우리는 꿈을 함께 꿀 수 있어야 되고 그 꿈은 뭐냐? 자유혁명의 꿈이다. 우리 손주들이 제대로 자신의 타고난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데 우리 역할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선 백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가지고 읽어보시면 뭐 현재 이 정치인들 제가 뭐 다 비판해놨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비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준은 뭐냐? 제가 마지막에 썼던 자유혁명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내가 죽기 전에 나의 남은 인생 동안에 뭔가 이 일을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그래서 한말의 외병이나 일제시대 독립군 같이 우리 나라를 제대로 살자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에 함께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 성과를 이뤄냈거든요. 한석병과 7석을 당선시킨 그런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 우리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 책이 정가는 이제 10,000원 적어놨어요. 영광도서에는 10,000원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으로 되어 계신 분, 우리 회원은 누굽니까? 우리 뜻에 동감하는 모든 게 다 회원이에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선거구를 알리는 분들은 다 우리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회원으로 이름 올리는 분들은
5,000원에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고 이 주변에 이거 좀 전달해야겠다 하시면은 그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너무 긴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산시 전 시의원님이신 박석동 시의원님께서 우리 자유시민연합과 분위기 딱 맞는 시를, 멋진 시를 준비를 했고 시낭송이 있겠습니다. 조동아 씨에 대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꽃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되면 불밭이 꽃밭이 되고 민둥산이 소위 숲이 우거지는 단풍꽃이 된다. 그런 시입니다. 그 시를 낭송할 건데 그 이전에 우리 최태일 회장님이 나의 소망에 대해서 본인이 못하니까 제가 꼭 한번 이거는 읽어봐 주는 것도 맞겠다 싶습니다. 그 시와 지금 연결이 됩니다. 나는 1954년생이니 이제 70대에 갓 입문하였다. 70대의 10년 동안 오직 손주들의 미래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풍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고자 한다. 중력하고 맨 뒤에 제대로 된 인물들을 국회로 보내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법들을 개정하는 제도혁명을 이룩하여야 하겠다. 그 제도혁명은 제가 지금 읽으려 할 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갖춤치를 가져가면은 제도혁명이 오겠다. 우리가 꽃밭을 만들고 우리가 산을 울창한 숲으로 만듭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시민연합의 비록 그 시장은 작지만 창대하리라는 기대를 또는 반드시 될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중한 분이기 때문에 이 시를 낭독하자 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꽃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물들어서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계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계리문 제목은 대선 승리를 위한 계리문입니다. 계리문 낭독은 최고위원회 한 분이신 이재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계리문. 오늘 자유시민연합 정기총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난 4월 총선에서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17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게 된 것에는 합석과 조직하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시민운동을 이끈 자유시민연합이 지대한 교훈을 하였음을 확인한다. 하나, 자유시민연합의 새로운 목표는 2027년의 대선에서 우파부를 당선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대선 승리를 위한 시민의원군이라는 포어로 진략함을 확인한다. 하나, 2027년의 대선에서 우파부를 당선시키기 위하여서는 2020년의 지방선거를 자유의 진지 건설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확인한다. 하나, 2020년의 지방선거를 자유의 진지 건설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 대하여 우파적 가치에 대한 공통학습을 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하나, 우파적 가치에 대한 공동학습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자유시민연합의 추천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면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수가 많아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힘 단원수가 많아야 함을 확인한다. 하나, 그러기 위하여 지방선거 전까지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수와 그중 국민의힘 단원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4년 8월 31일 자유시민연합 정기총회 참가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우리 자유시민연합의 80대 기술원의 최고 선공장이신 전 경북 향인의 김정호 회장님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데 잠시 모시고 짧은 인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총선 총정리된 책을 보고 느낀 점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유시민연합 발기대를 국민의힘 시장에서 할 때는 그때는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 지한번은 저거 해낼까 싶고자 하는데 불과 1년 반 됐는데 국회의원 때 우리 실력을 나타내가지고 부산 시내에 자유시민연합이라는 존재를 알리게 된 것은 정말 천우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다 노력을 해서 했지만도 시기적으로도 아주 절박한 시기이면서도 적당한 시간에 한 1년 놔두고 맺은 우리 조직이 큰 성과를 거뒀다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물론이고 제일 앞에 진두지휘하신 지도부를 위시해서 최태일 대표의 공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연식은 그들하지만도 동명구에서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만한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민연합이 어떻다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나타내기가 된 것을 되었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유시민연합을 다른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도 될 만한 시기가 되었다. 처음에 이야기해봐요. 그거 뭐 하는 일인데 뭐 국회의원 밑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되겠나 이랬는데 우리가 모든 18개국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추석 쉬자마자 금정구 구청장 후보가 결정되는데 부산에는 막 무조건 꼽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서울에 강남에서 실패한 것을 그걸 삼아서 우리가 좀 주체가 돼서 압도적으로 당선되도록 우리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셨지만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실버 세대 여러분들께서 실버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그런 뜻 아니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 세대의 풍요를 위하여 자유시민연합 회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뭉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마치겠습니다.